가난한 며느리 주제에 입만 살았네. 네가 뭘 안다고? 아들 병원 개업은 못해줄 망정 아들 앞길에 소금을 뿌리지는 말아야지. 시어머니의 독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어요. 여보, 당신 엄마 말이 맞아. 너는 좀 철없어. 사실 동기들은 다 처가에서 많이 해주더라고. 나나 되니깐 아직 너랑 사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남편까지 저를 무시하며 등을 돌렸죠. 그 순간 제 가방 안에서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외삼촌이 남긴 수백억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저였거든요. 사람을 보는지 돈을 보는지 신중히 지켜보라던 외삼촌의 유언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곧 이 가족의 민낯이 모든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윤아, 너는 오늘 개업식에 오지 마라.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개업식 축하 화환 주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말이야. 너 같은 애가 나와서 창피 주면 어떻게 하겠니? 말순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옆에서 시누이 다인이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오빠 대학 동창 윤지연 선생님이 손님 접대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언니까지 나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다인이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윤지연 선생님이요? 아, 모르겠구나. 오빠 대학 동창인데 피부과 전문이야. 완전 엘리트의 미모까지 겸비한 분이지. 오늘 같은 날엔 그런 분이 나서서 접대하는 게 맞아. 다인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윤지현양 같은 품격 있는 분이 우리 도윤이 옆에 있어야 병원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야. 너는 글쎄 좀 격이 안 맞지 않겠니? 말순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순간 남편 도윤이 넥타이를 매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준비됐어? 시간 늦겠는데. 도윤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도윤아, 서윤이는 오늘 집에 있는데. 윤지연이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말순이 아들에게 말하자 도윤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엄마, 그래도 서윤이가. 아이고, 무슨 소리야.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체면 생각 좀 해라. 윤지연이 같은 엘리트가 나서야 손님들한테 인상도 좋고. 말순이 도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저를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윤지연이가 도와주면 확실히 더 좋겠네. 서윤아, 너는 집에서 쉬어. 여보, 됐어. 시간 늦어. 가자. 도윤이 차키를 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인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어요. 언니, 서운해하지 마요. 우리도 언니 기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만큼은 분위기 맞춰야 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 우리끼리 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올게. 넌 집에서 저녁이나 준비해둬. 말순이 핸드백을 들며 저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차량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외삼촌이 남겨주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수백억 원짜리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서윤아, 이 건물을 너에게 맡긴다. 하지만 성급하게 오픈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을 신중히 지켜봐라. 사람을 보는지
돈을 보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라. 외삼촌의 필체로 쓰여진 유언장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펼쳐봤어요. 도윤이 개업한 그 병원 건물이 바로 제 소유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죠. 가난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개업식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족 단톡방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리본 커팅 사진에는 도윤 옆에 윤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 원장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다인이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빠랑 윤지연 선생님 너무 잘 어울려요. 완전 신혼부부 같아요. 말순도 바로 답글을 달았어요. 그러게 윤지현 양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네. 품격이 느껴져. 저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다시 펼쳐 읽어봤어요. 외삼촌이 왜 이런 조건을 다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함께 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달랐어요. 체면과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 건물에서 제가 배제당한 채 열리고 있는 개업식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개업식 잘 끝났어.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삼촌이 남겨주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특수 조항이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조항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외삼촌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개업식 뒤풀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단톡방에는 윤지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외삼촌이 말씀하신 테스트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과연 시댁 식구들이 사람을 보는지 돈을 보는지 확인할 시간이 온 거죠.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지연이 병원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시댁에서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가방에 외삼촌의 서류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어디가?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친정에 좀 다녀올게. 언제 들어와? 며칠 있다가. 도윤은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서윤아,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좀 쉬고 싶어서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개업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부터 윤지연을 대신 세우려는 시댁의 행동까지. 뭐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엄마, 이것 좀 봐. 저는 가방에서 외삼촌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야? 외삼촌이 제게 상속해 주신 건물이에요. 도윤이가 개업한 그 병원이 바로 이 건물 안에 있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그럼 도윤이네가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말이야? 네, 매달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이고, 이런 일이.
어머니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런데 왜 이걸 말 안 했어? 외삼촌이 유언으로 신중하게 사람을 지켜보라고 하셨거든요. 사람을 보는지 돈을 보는지 확인하라고. 저는 유언장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읽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외삼촌 성격이 그러셨지.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하셨거든. 그날 저녁 저는 친정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에 연락도 하지 않고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놨어요. 이틀째 되는 날 변호사 조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급한 연락 드립니다. 무슨 일이세요? 병원 측에서 건물 매입 문의를 해왔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아예 사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요? 네, 그리고 계약 조건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요구부터 시작해서 조민재 변호사의 말에 저는 시댁의 속내를 알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걸 거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윤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친정에 와 있어요. 아, 그래서 연락이 안 됐나 보네요. 시댁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99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어머니 말순에게서 온 것이었고 도윤과 다인의 전화도 섞여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가 와 있었습니다. 서윤아, 당장 전화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집에 안 들어오면 큰일 난다. 변호사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모든 메시지가 다급한 톤이었어요. 저는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씩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물으셨습니다. 누구야? 시댁에서요. 99통이나 전화 왔네요. 왜 이렇게 많이? 아마 건물 일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받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요. 좀 더 지켜볼 거예요. 그날 밤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삼촌이 남겨주신 또 다른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건물의 특수 임대 조항들과 계약 해지 규정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윤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도윤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어디 있어요?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해? 도윤이 거실로 들어와서 저를 봤습니다. 서윤아, 지금 무슨 상황인 줄 알아? 무슨 상황이요? 저는 침착하게 반문했어요. 변호사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건물 매입도 안 된다고 하고 계약 조건도 못 바꾼다고 하고.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그 일이요. 그 일이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도윤이 제 앞에 앉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그 건물을 사야 병원 운영이 안정되는 거야. 임대료는 한계가 있어. 왜 갑자기 사려고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계획이었어.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안 판다고 하잖아. 도윤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말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도윤에게 보여줬어요. 99번째 전화네요. 엄마가 왜 이렇게 많이 전화했어? 저도 궁금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제 핸드폰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99통? 정말? 네, 어제부터 계속 왔어요. 문자도 수십 개.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윤아, 혹시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도윤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누군지 아는 거 아니야? 도윤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외삼촌이 말씀하신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몰라요.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돼. 지금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건물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 도윤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도윤아, 서윤이가 뭘 어떻게 해?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일이잖아. 어머니는 모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도윤이 말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엄마. 서윤이 찾았어. 네, 친정에 와 있어요. 알겠어요. 도윤이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당장 들어오라고 해. 중요한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인데요? 모르겠어. 나도 처음 듣는 소리야.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 99통의 전화를 건 이유를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외삼촌의 테스트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은 계속 초조해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도윤이 핸들을 꽉 잡으며 다시 물었어요. 몰라요. 변호사가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해. 갑자기 왜 매매도 안 된다고 하고 계약 조건도 못 바꾼다고 하는 거야? 도윤이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말순이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서윤아,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말순이 제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친정에 잠깐 다녀왔어요. 친정에 다녀왔다고? 지금이 그럴 때야. 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실에는 신우이 다인과 윤지영까지 앉아 있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다인이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건물주가 갑자기 매매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임대 조건도 못 바꾼다고 하고. 다인이 팔을 저으며 설명했어요. 윤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서윤 씨, 혹시 변호사한테서 무슨 연락 받으신 거 없나요? 변호사요? 네, 건물 관련해서 말이에요. 윤지연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때 말순이 제 앞에 딱 서더니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분명히 뭔가 있어. 말순이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도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해. 너 건물주 아는 거 맞지? 몰라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라니. 그럼 왜 변호사가 갑자기 그래? 다인이 발을 동동거리며 소리쳤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민재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 지금 댁에 계신가요? 네, 방금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조민재 변호사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야? 뭐라고 해? 말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빨리 말해. 다인이 초조해하며 소파 끝에 앉았어요. 도윤과 말순, 윤지연도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외삼촌이 남겨주신 건물 등기부등본과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이 서류 봉투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셨죠? 그래, 빨리 말해. 말순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재촉했어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여기 소유자 이름을 보세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서류에 시선을 집중했어요. 서윤? 도윤이 제 이름을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순이 서류를 빼앗아 들고 자세히 봤어요. 이게 진짜야? 다인이 입을 벌린 채 물었습니다. 네, 진짜예요. 이 건물의 소유자는 저예요. 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지연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어요. 하지만 유언이 있었거든요. 저는 유언장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무슨 유언?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급하게 공개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신중히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보는지 돈을 보는지 확인하라고.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지금까지 모든 걸 지켜봤어요. 어머님께서 개업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을 때도, 다인이가 제게 격이 안 맞는다고 했을 때도, 윤지연 씨를 제 자리에 앉히려고 했을 때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말순이 제 치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도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서윤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여보, 일어나세요. 다인은 멀뚱히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다인아, 손 놔. 윤지연만 혼자 소파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럼 임대료는?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달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낸 돈이 제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제 말에 윤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건물 매입하겠다고 하셨죠? 계약 조건도 바꾸겠다고. 저는 시댁 식구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가격도 깎아달라고 하시고 임대료도 내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도윤이 말을 더듬었어요. 외삼촌이 왜 이런 테스트를 만드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거든요. 뒤에서 말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제발.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 잘할게.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 저는 뒤돌아서서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갑자기 건물을 사려고 하셨을까요?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혹시 저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신 건 아니었을까요? 그 순간 윤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윤지연 씨. 저는 윤지연을 쳐다봤어요. 이 집안일에 왜 계속 끼어드시는 거예요? 윤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도윤 오빠를 도와주려고. 도와주시려면 본인 병원에서 하세요. 제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외삼촌의 테스트가 끝났어요. 시댁 식구들이 진짜로 누구를 보고 있었는지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 말순이
제게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이것도 먹어봐.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일부러 만들었어. 말순이 김치찌개를 제 그릇에 계속 퍼주었습니다. 어머님, 충분해요. 아니야, 더 먹어야 해. 그동안 엄마가 잘못 생각해서 너한테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한없이 다정했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아, 오늘 병원에 같이 갈래? 직원들한테 내가 건물주라고 소개해주고 싶어? 아니에요. 굳이. 왜? 당연히 알려야지. 우리 병원이 내 건물에서 운영되는 거잖아. 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신우이 다이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 저 어제 백화점에서 언니 선물 샀어요. 다인이 명품 가방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제 앞에 놓았어요. 왜 샀어? 그냥 언니한테 미안해서요. 제가 너무 몰랐죠? 다인이 쭈뼛쭈뼛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다인아, 마음만 받을게. 왜요?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윤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말순이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어서 와, 윤지연 양. 들어와. 아니에요, 잠깐만요. 도윤 오빠 계세요? 응, 있어. 들어와서 이야기해. 말순이 윤지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윤지연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도윤 오빠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윤 씨를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윤지연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지연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우리가 서윤이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오빠. 제가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윤지연이 제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 질문에 윤지연이 멈칫했어요. 병원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저는 윤지연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윤지연의 눈빛에서 진심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민재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 급한 연락 드립니다. 무슨 일이세요? 병원 측에서 어제부터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조민재 변호사의 말에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보았어요. 모두 제 전화를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로요?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건도 다시 논의하자고 하고요.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말순이 바로 다가왔어요. 서윤아, 변호사가 뭐라고 해? 계약 재협상하자고 하네요. 제 말에 도윤이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원하는 조건이 뭔데요? 저는 도윤에게 반문했어요. 도윤이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임대료를 좀 낮춰주면 좋겠어. 그리고 건물 일부를 개조하고 싶은데 허가해주면 안 될까? 개조요? 응, 병원을 좀 더 크게 확장하고 싶거든. 도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 너 건물주잖아. 건물주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말에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윤아,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니? 따지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다인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래도 오빠 병원인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다인아, 내가 왜 끼어들어? 아니,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인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순도 거들었어요. 그래, 서윤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도윤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거 아니야? 어머님, 가족이라고 해서 사업까지 섞으면 안 돼요. 제 말에 거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윤지연 씨, 잠깐만요. 저는 윤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병원 일에서 빠지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요? 윤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부터라고 하면 오늘부터요? 아니면 내일부터요? 제 질문에 윤지연이 말을 못했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서윤아, 윤지연이는 전문 지식이 있어서 우리 병원에 도움이 되거든. 굳이 빼지 않아도 도움이 돼요? 저는 도윤을 쳐다봤어요. 어떤 도움인데요? 그 의료 자문이나 홍보 같은 것들. 도윤이 얼버무렸습니다. 자문이면 본인 병원에서 하면 되잖아요. 왜 여기서 해야 해요? 제 질문에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한서윤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의료진흥공단에서 나온 박영도라고 합니다. 외삼촌분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삼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네. 외삼촌 말씀을 하셨나요? 네, 외삼촌께서 생전에 서윤 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건물을 상속하실 때 특별한 부탁을 하셨거든요. 무슨 부탁이요? 시간이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보았어요. 모두 제 전화를 신경 쓰며 듣고 있었습니다. 네,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과 계세요? 네, 맞아요. 그럼 더욱 빨리 만나는 게 좋겠네요. 외삼촌께서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박영도의 말에 저는 궁금해졌어요. 알겠어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죠. 전화를 끊자 말순이 바로 물어봤어요. 누구야? 뭐라고 해? 외삼촌 친구분이세요. 외삼촌 친구, 왜 전화했어? 말순이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나자고 하네요. 외삼촌이 무슨 말씀을 남기셨대요. 제 말에 도윤이 관심을 보였어요. 무슨 말씀? 건물 관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도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안 돼요. 개인적인 일이니까. 제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라고 해서 모든 일을 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만나고 와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거실을 나오면서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뭔가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외삼촌이 남겨주신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아직 읽어보지 못한 문서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외삼촌의 글씨로 쓰여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진실을 공개했다는 뜻이겠지.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이야. 사람들이 진심을 보이는 건 위기가 닥쳤을 때가 아니라 이익을 앞에 두고 선택해야 할 때거든. 박영도 박사를 만나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분이 내가 진짜로 원했던 일을 알고 계시거든.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외삼촌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진실을 공개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시댁 식구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았어요. 밖에서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제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내일 박영도 박사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진짜로 원했던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 말순이 제게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이것도 먹어봐.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일부러 만들었어. 말순이 김치찌개를 제 그릇에 계속 퍼주었습니다. 어머님, 충분해요. 아니야, 더 먹어야 해. 그동안 엄마가 잘못 생각해서 너한테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한없이 다정했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아, 오늘 병원에 같이 갈래? 직원들한테 내가 건물주라고 소개해주고 싶어? 아니에요. 굳이. 왜? 당연히 알려야지. 우리 병원이 내 건물에서 운영되는 거잖아. 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신우이 다이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 저 어제 백화점에서 언니 선물 샀어요. 다인이 명품 가방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제 앞에 놓았어요. 왜 샀어? 그냥 언니한테 미안해서요. 제가 너무 몰랐죠? 다인이 쭈뼛쭈뼛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다인아, 마음만 받을게. 왜요?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윤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말순이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어서 와, 윤지연 양. 들어와. 아니에요, 잠깐만요. 도윤 오빠 계세요? 응, 있어. 들어와서 이야기해. 말순이 윤지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윤지연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도윤 오빠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윤 씨를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윤지연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지연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우리가 서윤이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오빠. 제가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윤지연이 제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 질문에 윤지연이 멈칫했어요. 그 병원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저는 윤지연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윤지연의 눈빛에서 진심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민재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 급한 연락 드립니다. 무슨 일이세요? 병원 측에서 어제부터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조민재 변호사의 말에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보았어요. 모두 제 전화를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로요?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건도 다시 논의하자고 하고요.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말순이 바로 다가왔어요. 서윤아, 변호사가 뭐라고 해? 계약 재협상하자고 하네요. 제 말에 도윤이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원하는 조건이 뭔데요?
저는 도윤에게 반문했어요. 도윤이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임대료를 좀 낮춰주면 좋겠어. 그리고 건물 일부를 개조하고 싶은데 허가해주면 안 될까? 개조요? 응, 병원을 좀 더 크게 확장하고 싶거든. 도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 너 건물주잖아. 건물주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말에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윤아,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니? 따지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다인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래도 오빠 병원인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다인아, 내가 왜 끼어들어? 아니,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인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순도 거들었어요. 그래, 서윤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도윤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거 아니야? 어머님, 가족이라고 해서 사업까지 섞으면 안 돼요. 제 말에 거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윤지연 씨, 잠깐만요. 저는 윤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병원 일에서 빠지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요? 윤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부터라고 하면 오늘부터요? 아니면 내일부터요? 제 질문에 윤지연이 말을 못했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서윤아, 윤지연이는 전문 지식이 있어서 우리 병원에 도움이 되거든. 굳이 빼지 않아도 도움이 돼요? 저는 도윤을 쳐다봤어요. 어떤 도움인데요? 그, 의료 자문이나 홍보 같은 것들. 도윤이 얼버무렸습니다. 자문이면 본인 병원에서 하면 되잖아요. 왜 여기서 해야 해요? 제 질문에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한서윤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의료진흥공단에서 나온 박영도라고 합니다. 외삼촌분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삼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네. 외삼촌 말씀을 하셨나요? 네, 외삼촌께서 생전에 서윤 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건물을 상속하실 때 특별한 부탁을 하셨거든요. 무슨 부탁이요? 시간이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보았어요. 모두 제 전화를 신경 쓰며 듣고 있었습니다. 네,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과 계세요? 네, 맞아요. 그럼 더욱 빨리 만나는 게 좋겠네요. 외삼촌께서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박영도의 말에 저는 궁금해졌어요. 알겠어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죠. 전화를 끊자 말순이 바로 물어봤어요. 누구야? 뭐라고 해? 외삼촌 친구분이세요. 외삼촌 친구, 왜 전화했어? 말순이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나자고 하네요. 외삼촌이 무슨 말씀을 남기셨대요. 제 말에 도윤이 관심을 보였어요. 무슨 말씀? 건물 관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도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안 돼요. 개인적인 일이니까. 제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라고 해서 모든 일을 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만나고 와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거실을 나오면서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뭔가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외삼촌이 남겨주신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아직 읽어보지 못한 문서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외삼촌의 글씨로 쓰여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진실을 공개했다는 뜻이겠지.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이야. 사람들이 진심을 보이는 건 위기가 닥쳤을 때가 아니라 이익을 앞에 두고 선택해야 할 때거든. 박영도 박사를 만나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분이 내가 진짜로 원했던 일을 알고 계시거든.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외삼촌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진실을 공개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시댁 식구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았어요. 밖에서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제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내일 박영도 박사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진짜로 원했던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시내 카페에서 박영도 박사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서윤 씨 맞죠? 외삼촌께서 사진을 보여주셔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박영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삼촌과는 어떤 사이셨어요? 30년 넘게 함께 의료 봉사를 했던 동료입니다. 외삼촌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박영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외삼촌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외삼촌께서는 그 건물을 단순히 재산으로 남기려던 게 아니었어요. 박영도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외삼촌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센터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의료 취약계층이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어르신들을 위한 재활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박영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외삼촌께서 직접 그리신 설계도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건물의 각 층별 활용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외삼촌께서는 서윤 씨가 이 뜻을 이어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지 아니면 돈만 보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박영도의 말에 저는 외삼촌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원장에 그런 조건을 다루신 거군요. 맞습니다. 외삼촌께서는 특히 서윤 씨 남편분의 의료진으로서의 자질을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도윤이를요? 네, 의사라면 환자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돈과 명예만 추구한다면 외삼촌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박영도의 말에 저는 깊게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도윤이 보여준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사님, 그럼 외삼촌께서는 도윤이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려를 표하셨어요. 너무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지금 어디야? 언제 들어와? 도윤의 목소리가 초조해 들렸어요. 지금 박사님과 이야기 중이에요. 무슨 이야기? 중요한 거야? 네, 중요해요. 그럼 나도 가서 들을 수 있어? 안 돼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제 말에 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서윤아, 요즘 너 좀 이상해. 나한테 숨기는 게 너무 많아. 숨기는 게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가 뭐야? 우리 사이에 뭘 정리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영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분이신가요? 네, 요즘 좀 예민해 하세요. 그럴 만도 하겠어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박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외삼촌의 계획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현재 임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센터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럼 도윤이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외삼촌께서 고려하셨어요. 만약 남편분이 진정으로 의료봉사의 뜻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박영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외삼촌께서 제안하신 협력 방안입니다. 서류를 보니 무료 진료와 유료 진료를 병행하는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수익만 추구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이요? 네, 외삼촌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이셨어요. 박영도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외삼촌이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외삼촌의 뜻을 이어받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한 시댁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체면과 이익만 추구하고 저를 무시하고 배제하려 했던 모습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박영도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외삼촌께서는 서윤 씨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으셨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영도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이 일을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지만 너무 늦어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세요? 현재 임대인들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순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박영도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도윤이가 제가 들은 바로는 건물을 매입해서 고급 성형외과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군요. 성형외과요? 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요? 윤지현이라는 분이요. 박영도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지현이 단순히 도움을 주려던 게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박사님, 정확한 정보인가요? 의료계가 좁아서 소문이 빨리 돕니다. 윤지연 씨가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윤지연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서윤 씨, 빨리 결정하세요. 그분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다른 방법이요? 건물주인 서윤 씨를 압박하는 방법 말입니다. 박영도의 말에 저는 불안해졌어요. 어떤 압박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식의 압박이요. 심하면 법적인 방법도 동원할 수 있고, 법적인 방법?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건물주가 임의로 계약을 방해한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죠. 박영도의 말에 저는 시댁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깨달았어요. 박사님, 외삼촌께서는 이런 상황도 예상하셨나요? 그래서 변호사를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조민재 변호사 말이에요. 아, 맞아요. 조민재 변호사는 외삼촌의 오랜 친구입니다. 믿고 의지하세요. 박영도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서윤 씨, 외삼촌의 마지막 편지가 있어요. 박영도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읽어보세요. 외삼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박사님.
천만에요. 외삼촌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외삼촌의 진짜 계획, 윤지연의 속셈, 시댁의 진짜 모습, 모든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어서 와.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 말순이 제게 손짓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박사가 뭐라고 하던 외삼촌이 뭔 말을 남겼어?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박영도가 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먼저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뭐야, 그게? 다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봉투를 보았습니다. 외삼촌의 마지막 편지예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도 같이 들을 수 있지? 말순이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인 편지예요. 저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아, 도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왜 자꾸 숨기려고 해? 숨기는 게 아니라 혼자 읽고 싶어서예요. 저는 도윤의 손을 떼어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어봤어요. 외삼촌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가족은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이익이 생겼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외삼촌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밖에서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외삼촌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아,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 말순이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외삼촌께서 이 건물로 하고 싶어 하신 일이 있으셨대요. 무슨 일? 도윤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료 진료소? 다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센터를 만드는 게 외삼촌의 꿈이셨대요. 그럼 우리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건데? 도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유료 진료와 무료 진료를 같이 하면 되거든요. 같이 한다고? 말순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료로 진료해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어머님, 전부 무료가 아니라 일부만 무료예요.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우리가 왜 거지들 치료해주면서 살아야 해.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서윤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무료 진료하면 적자나잖아. 여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라니 무슨 소리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윤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마침 잘 왔네. 말순이 윤지연을 반기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윤지연이 시댁 식구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 건물을 무료 진료소로 만들겠다는 거야. 말순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윤지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서윤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잖아. 다인이 윤지연에게 하소연했어요. 윤지연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혹시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대안이요? 네, 예를 들어 건물을 매각하시는 거예요. 윤지연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눈을 빛냈어요. 매각? 도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건물이 상당히 가치가 있더라고요. 매각하시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말순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시가보다 높게 쳐서 수백억은 될 것 같아요. 윤지연의 말에 말순이 침을 삼켰습니다. 수백억? 정말? 네, 그런데 매수자도 이미 있어요. 윤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누구요? 도윤이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투자 회사인데 이 지역에 대형 의료센터를 짓고 싶어 해요. 대형 의료센터? 저는 윤지연을 쳐다봤어요. 네,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고급 의료센터요. 윤지연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그럼 우리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건데? 도윤이 물었어요. 물론 함께 하실 수 있죠. 오빠는 내과 전문이시니까 센터 안에서 같이 운영하면 되고요. 윤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지연의 계획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느꼈어요. 윤지연 씨, 그 투자 회사와는 어떤 관계세요? 저요? 그냥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윤지연이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자문 역할이면 돈도 받으시는 거죠? 제 질문에 윤지연이 말을 못했습니다. 서윤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순이 끼어들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 어머님, 돈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돈만 생각한다고? 그럼 너는 뭘 생각하는데? 말순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외삼촌의 뜻을 생각해야죠. 외삼촌 뜻은 무슨? 외삼촌도 돌아가셨는데 뭔 상관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도윤도 거들었어요. 서윤아, 현실을 봐. 외삼촌 뜻도 좋지만 우리 생활이 먼저잖아. 우리 생활이요? 그래, 병원 운영하는 것도 돈이 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돈이 드는 거야. 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아이도 없잖아요. 제 말에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길 일이고. 그때 다인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냥 팔아요. 수백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잖아요. 다인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언니는 뭐가 전부인데요? 다인이 따지듯 물었어요. 사람이요. 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서윤 씨, 무료 진료소도 좋은 뜻이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왜 현실성이 없어요?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적자만 계속 날 거예요. 윤지연이 계산기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매각하시면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일이요? 네, 다른 곳에 더 큰 무료 진료소를 지을 수도 있고요. 윤지연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는 말이네. 말순이 손뼉을 쳤습니다. 윤지연이 말이 맞아. 여기서 작게 하지 말고 크게 생각해야지. 도윤도 동조했어요. 서윤아, 윤지연이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했나 봐.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윤지연 편에 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는 일어서서 모두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외삼촌의 뜻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요?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개업식 날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셨죠? 말순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다인아, 저보고 격이 안 맞는다고 했죠? 다인이 얼굴을 붉혔어요. 그건 언니가 오해한 거예요. 여보, 윤지연 씨를 제자리에 앉히려고 했죠? 도윤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야 진심이 나오네요. 저는 가방에서 외삼촌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외삼촌께서 마지막 편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편지를 펼치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이익이 생겼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윤지연 씨도 마찬가지고요. 윤지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윤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그만하세요. 이제 충분히 봤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조민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외삼촌의 뜻대로 하겠어요. 무료 진료소 계획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제 전화를 초조하게 듣고 있었어요. 계약 해지 통보 보내주세요. 한 달 뒤에 나가시라고. 제 말에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전화를 끊고 말순을 쳐다봤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신 일이잖아요. 저와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그때 그런 거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삼촌이 테스트를 만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도윤이 저에게 달려와 팔을 잡았어요. 서윤아, 진정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저는 도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났는걸요. 윤지연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서윤 씨, 저희가 다시 이야기해보면. 윤지연 씨는 나가주세요. 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더 이상 이 집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 말에 윤지연이 당황했어요. 서윤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라 이해예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거든요. 윤지연이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도윤 오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과 제가 남았습니다. 말순이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서윤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어머님.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외삼촌의 편지가 저에게 확신을 주었거든요. 어머님,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저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짐 싸세요.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하니까.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의 뜻을 이어받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윤아, 정말로 이러려고? 도윤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결심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라고? 그건 여보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도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나도 인정할게. 우리가 너한테 잘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잖아. 극단적이라고요? 그래, 갑자기 계약 해지하고 쫓아내는 게 극단적이지 않아? 도윤이 제 앞에 앉으며 설득하려 했어요. 여보, 극단적인 건 여러분이었어요. 우리가 언제 개업식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저를 무시하고 윤지연 씨를 내 자리에 앉혔을 때, 건물을 몰래 매입하려고 했을 때, 제 말에 도윤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 좀 봐줘. 밤새 한숨도 못 잤어. 말순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손 놓으세요. 안 놓아. 내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안 놓는다. 말순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어머님,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계약 해지 통보도 보냈고요. 취소해. 다시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해. 말순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시누이 다인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다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뭔 일이야? 도윤이 물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다 알았어요. 계약 해지 소식이 벌써 퍼졌다고요. 다인의 말에 말순이 더욱 울부짖었어요. 아이고,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언니, 정말로 취소 안 할 거예요? 다인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안 해요. 제 단호한 대답에 다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라고요? 다인아, 그동안 일 안 하고 뭐 했어? 이제 진짜로 일을 찾아보세요. 일이라니. 저는 지금까지 오빠 병원 일을 도왔다고요. 다인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왔다고? 뭘 도왔는데? SNS 홍보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그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 다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민재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벌써 반발하고 있어요. 어떤 반발이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조민재 변호사의 말에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니까. 네,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자 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서윤아, 법적 대응이라니. 우리가 그런 관계인가? 여보가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내가 언제 법적 대응한다고 했어? 지금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는걸요. 제 말에 도윤이 당황했어요. 그건 윤지현이가 제안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결국 똑같은 거죠.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말순이 황급히 따라왔어요. 친정에 가요. 언제 들어와? 모르겠어요. 당분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당황했어요. 서윤아, 그러지 마. 도윤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놓으세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부부잖아. 부부라고요? 언제 저를 부부로 대해주셨어요? 제 말에 도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여보, 언제나 저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개업식에도 못 가게 하고 병원 일에도 끼워주지 않고 윤지현 씨를 제자리에 앉히고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제 거라고 알려지니까 갑자기 부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순이 제 앞에 막아섰어요. 서윤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어머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말순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정리하세요.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동안 숨막혔던 집안의 공기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길에 박영도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저 서윤이에요. 아, 서윤 씨. 결정하셨나요?
네, 외삼촌의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외삼촌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박영도의 따뜻한 목소리가 저에게 힘을 줬어요. 박사님,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한 달 정도면 기본 계획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댁에서 나간 다음에 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친정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이야기해봐. 저는 어머니께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외삼촌의 편지부터 시댁의 반응까지. 그래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다, 서윤아. 정말요? 응, 외삼촌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심하다고? 오히려 너무 참았어. 진작에 그랬어야지.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런데 서윤아, 앞으로 계획은 있니? 네, 외삼촌의 뜻대로 무료 진료소를 만들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윤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봤어요. 외삼촌의 꿈을 실현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제 모습을. 시댁에서 당하던 무시와 모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밤이 되어서야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연달아 다인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당분간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있어라. 내 집인데.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서 정말 보람찬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외삼촌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삼촌, 어머니, 박영도 박사, 조민재 변호사.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2달이 지나고 건물 리모델링이 한창이었습니다. 박영도 박사와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니 외삼촌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윤 씨, 1층 무료진료소 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박영도가 설계도를 들고 설명해 주었어요. 3층 재활센터는 어떤가요? 다음 주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박영도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외삼촌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때 공사 현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다인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거기 있었구나. 말순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말순이 제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다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언니, 너무해요. 우리를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요? 제가 언제 여러분을 버렸어요? 건물에서 쫓아냈잖아요. 그게 버린 게 아니면 뭐예요? 다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영도가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서윤 씨, 혹시 제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박사님. 계속 계세요. 저는 말순과 다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다인아, 여기는 공사 현장이에요. 위험하니까 나가세요. 안 나가. 내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안 나간다. 말순이 팔짱을 끼며 버텼어요. 그럼 경비원을 부르겠어요. 제 말에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경비원? 너 정말 그럴 거야? 네, 그럴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때 다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요. 저희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요. 언니가 우리를 다시 받아줄 때까지요. 다인이 울면서 제 치마를 붙잡았어요. 다인아,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왜요? 왜 소용없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까먹었어요? 제 말에 다인이 더욱 울었습니다. 말순도 다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윤아, 엄마도 빌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어머님, 기회는 이미 많이 드렸어요. 언제 기회를 줬어? 개업식 때도, 윤지연 씨가 왔을 때도, 건물 매입하려고 했을 때도 저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저를 무시하고 배제했죠. 말순이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어요. 그때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어머님, 지금도 똑같은 소리 하시는군요. 뭐가 똑같아?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람이어서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 말에 말순이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건물주일 때만 소중한 며느리였어요. 그 전에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고요. 다인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언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라고요? 다인아, 일을 하세요. 일이라니요. 네, 지금까지 오빠 덕만 보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해보세요. 다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현실이에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여기 있었구나. 도윤이 저를 보며 다가왔어요. 왜 여기 왔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아직 부부잖아. 도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부부라고요? 그래,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고. 도윤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혼하죠. 제 말에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났어요. 박영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박사님. 계세요. 어차피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저는 도윤을 쳐다봤어요. 여보,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서윤아, 진정해. 우리가 이럴 사이 아니잖아. 이럴 사이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사이인데요?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개업식에서 쫓아내는 사이, 다른 여자를 아내 자리에 앉히는 사이, 제 말에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야. 상황이요? 윤지연 씨와 호텔에서 만난 것도 상황 때문이었어요?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차량 블랙박스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제 말에 도윤이 말을 못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말순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서윤아, 윤지연이 때문에 오해한 거지? 그 여자는 이미 정리했어. 정리했다고요? 그래. 도윤이한테 연락도 못하게 했어. 말순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 진심이 중요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말하지 마. 다인이 소리쳤어요. 그럼 언제 저를 가족으로 대해줬나요?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개업식 날 저보고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게 가족이에요? 말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격이 안 맞는다고 무시하는 게 가족이에요? 다인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지연 씨를 제자리에 앉히고 완벽한 커플이라고 자랑하는 게 가족이에요?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됐어요. 충분히 봤거든요. 저는 박영도를 보며 말했어요. 박사님, 계속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박영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아, 말순이 다시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정말로 우리를 버릴 거야? 어머님, 제가 여러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먼저 버렸어요. 언제 우리가 너를 버렸어? 개업식 날 버렸고, 윤지연 씨를 받아들일 때 버렸고, 건물을 몰래 매입하려고 할 때 완전히 버렸어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제가 건물주라고 알려지니까 다시 찾으시는 거죠.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여보, 늦었어요. 왜 늦었어? 우리 아직 젊잖아.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저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줬을 거예요. 앞으로는 지켜줄게. 그런 앞으로는 필요 없어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박사님 가요. 서윤아. 뒤에서 시댁 식구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외삼촌 의료센터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박영도 박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개원하는 이 센터는 한성우 박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박영도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해 주신 한서윤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마이크를 받고 인사했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이 건물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첫 환자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료 진료를 받으려는 어르신들,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외삼촌 사진 앞에 꽃을 올려드렸습니다. 외삼촌, 약속 지켰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벅찼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받았던 모욕과 무시가 모두 씻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잘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외삼촌도 하늘에서 뿌듯해 하실 거야. 네, 엄마.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는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외삼촌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구나. 이제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가거라. 편지를 접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의료센터 건물이 보였어요. 불이 켜진 센터에서는 야간 진료가 한창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외삼촌의 뜻을 이어받은 한서윤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시댁에서 당했던 모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삼촌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때로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이익이 될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외삼촌께서 서윤이에게 남겨주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시댁의 무시와 모욕을 견뎌낸 서윤이가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자신의 꿈을 펼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이제 서윤이는 외삼촌의 뜻을 이어받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일을 하며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